TFT가 처음 나옵니다. 근데 지금 이 표는 막 생리학 때도 보고 많이 본 거긴 한데요. 우리가 실제로 임상에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을 볼 일이 많지 않아요. 그냥 의미만 보시죠. 뭐. 요건 이해가 되시나요? 평소에 우리가 숨 쉬는 거,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거, 타이다리 돌리고 여러분 숨을 쉬고 있죠? 그러다가 숨을 끝까지 들이쉬면 여기까지 갈 거고요. 평소에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뭐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고 항상 얘기하지만 대개는 위쪽으로 올라가요. 아래로 내려가는 건 되게 비정상적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않는 부분이에요. 사실은 잘 생각을 해봐요. 여러분이 운동을 해, 숨 차서. 그럼 어떻게 숨을 쉬어요? 더 크게 들이쉬죠. 이렇게 숨을 쉬죠.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? 더 내보내야 돼요. 여러분이 숨을 안 쉬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여기예요. 여기서 더 내보내려면 되게 이상해요. 운동할 때 이렇게 숨 쉬진 않잖아요. 되게 운동할 때들은 이게 어떻게 변하나요? 아래서는 변하지 않고요. 이게 좀 더 위로 올라가죠. 뭐 그렇다. 근데 어쨌든 끝까지 내셨을 때 남는 부분을 레지듀얼 볼륨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최대의 끝까지 내셨을 때부터 끝까지 들이셔서 끝까지 들이쉬고 끝까지 내셨을 때까지를 우리가 바이탈 캐패시티라고 불러요. 바이탈 캐패시티. 레지듀얼 볼륨을 포함한 걸 토탈 럼 캐패시티라고 하고요. 전부 다.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평소에 숨을 내쉬고 있는 가장 편안한 상태, 힘을 안 준 상태를 우리가 펑셔널 레지듀얼 캐패시티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완전히 뉴트럴하게 빼면 이 상태예요. 이 상태, FRC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신 마취를 해서 머슬 릴렉san트를 써서 다 풀렸어. 여기.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. 이게 흉곽과 렁이 힘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. 렁은 수축하려는 힘이 있거든요. 그리고 흉곽은 확장하려는 힘이 있고. 그게 평형을 입은 상태예요.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근육을 써서 힘을 써서 흉곽을 확장시키게 되고요. 내쉴 때는 힘을 주지 않아요. 들이쉴 때 에너지를 써서 근육을 써서 그거 들이쉬는 거고요. 내쉴 때는 그냥 힘을 빼면 돼요. 힘을 빼면 돌아오는 거예요. 그렇게 된다. 이름들은 알아두시면 하지만 큰 의미 없어요.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보는 건 뭐다? FVC랑 FEV1 바이탈 캐패시티. 포스트가 붙긴 하지만 바이탈 캐패시티랑 그 바이탈 캐패시티 중에서 1초 안에 내보내는 양을 FEV1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FVC분의 FEV1이라는 게 뭐예요? 내가 전체 다 내보내는 양 중에 1초 안에 내보내는 거에 비율. 내가 뭐 얼마를 내보낼 수 있어. 근데 그 중에 1리터를 내보내. 근데 그 중에 얼마가 1초 안에 나가는지 퍼센트. 뭐 이런 것도 있죠.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감별을 한다. 이게 되게 복잡하게 써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설명합니다.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. 간단하게만. FVC분의 FEV1이 70%가 안 돼요. 그러면 일단 뭐라고 생각하게요? FVC분의 FEV1이 70%가 안 돼요. 일단 obstructive예요. 이게 obstructive예요. 사실 여러분 시험에서 이거 하나 보고 그냥 obstructive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서 뭐 FEV1이 어쩌면 정상이고 뭐 어쩌면 믹스드고 안 나와요. 그냥 FVC분의 FEV1이 70%가 안 되면 obstructive다 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. 일단은. 그리고 FVC분의 FEV1은 70%보다 크대요. 근데 FVC 자체가 80%가 안 된대요. 그 크기 자체가 작은 거거든요, 폐가.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제한성 폐질환이라고 하죠. 기준은 80%. 간단하게는 이렇게 두 가지. FVC분의 FEV1이 70%가 안 되면 obstructive, FVC가 80%가 안 되면 restrictive 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. FVC분의 FEV1이 작아요. FVC는 괜찮아요. 그럼 뭐라고요? obstructive. obstructive의 크게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? 아스마 아니면 COPD예요.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. 아스마 아니면 COPD고 COPD에 뭐랑 뭐가 있어요? 엠피제마랑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이 두 가지가 있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개인 거죠. COPD의 두 개, 엠피제마,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그리고 아스마. 근데 뭐 당연하지만 아스마랑 COPD는 감별이 되잖아요. 리버서블한 에어웨이 obstruction이 아스마인 거고 이리버서블한 게 COPD니까. 그러니까 브론코다일레이터 리스폰스가 없는 게 COPD, 있는 게 아스마. 뭐 이런 거죠. COPD의 이 엠피제마랑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두 개
를 어떻게 감별할까요? 에서 엠피지마만의 특징이 있어요. 그게 DLCO가 감소하는 거예요. 이거 되게 중요해요. DLCO가 감소하면 엠피제마예요. 그러니까 DLCO가 감소하는 병은 많아요. 이 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DLCO가 감소해요.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우리가 파렌키말 리스트릭티브라고 하는 폐 제한성 폐 질환들은 다 DLCO가 떨어져요. 근데 이제 obstructive 중에서 DLCO가 떨어지는 애는 엠피제마예요. obstructive 중에 DLCO가 감소하는 애는 엠피제마밖에 없다. DLCO의 기준은 80%. 80% 아래로 떨어지면 엠피제마예요. 그렇게 하시면 감별을 할 수 있고요. FVC보다 FEV는 괜찮아요. 근데 FVC가 작아요. 그럼 뭐란 얘기예요? 제한성 폐질환. 제한성 폐질환인데 이제 이게 폐 문제냐, 폐 바깥쪽의 문제냐를 봤을 때 DLCO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. 디퓨전 캐패시티거든요. DLCO가 감소했어요. 폐 자체에 제한성 폐질환. DLCO는 멀쩡해요. 정상이에요. 그럼 폐에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폐 바깥쪽. 익스트라 파렌키말 이런 뜻이죠. 이렇게 감별을 하는구나. 또 나오나? 요 그림 또 나오나? 워낙 중요해서 계속 얘기합니다.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제로예요. 오른쪽 끝이 제로고요. 숨을 들이쉬고 아래가 들이쉬는 거, 위에가 내쉬는 거. 또 거고요. 검은색 선이 정상이에요. 그러면 끝까지 들이쉬는 게 토탈 러 캐패시티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끝까지 내쉬어서 더 이상 안 내쉬어지는 게 레지디얼 볼륨이에요. 그럼 이 폭은 뭐죠? 이 폭 토탈 러 캐패시티부터 레지디얼 볼륨까지. 바이탈 캐패시티. 이게 바이탈 캐패시티잖아요. 바이탈 캐패시티. 제한성 폐질환이라는 건 어떤 거다? 바이탈 캐패시티 자체가 작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작아지는 게 제한성 폐질환들이에요. 근데 레지디얼 볼륨이 줄어드는 게 파렌키마예요. 폐 자체가 짜부라들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비례대로 그대로 수축한다고 보시면 돼요. 폐 자체가 짜부라들고. 그래서 제한성 폐 자체에 문제가 있는 제한성 폐질환은 무조건 레지디얼 볼륨이 줄어야 돼요.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. 레지디얼 볼륨이 줄면 파렌키마 리스트릭티브예요. 익스트라 파렌키마 리스트릭티브, 그러니까 폐 자체가 아니라 폐 바깥쪽에 문제인 경우에는 레지디얼 볼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. 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레지디얼 볼륨이 줄지 않아요. 꼭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고요. 줄지 않아요.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obstructive랑 restrictive예요. restrictive는 어쨌든 폐가 눌리는 거잖아요. 제한성 폐질환이잖아요. 이게 폐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지가 줄어든 거든 밖에서 누른 거든 줄어드는 거예요. 그럼 토탈 러 캐패시티가 커질 수 있다 없다? 없죠. 토탈 러 캐패시티 무조건 작아져야죠. 폐가 작아지는 거라니까. TLC가 줄어야 돼요. 무조건. 그러니까 이 obstructive랑 restrictive를 감별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. 폐쇄성 폐질환은 TLC가 줄 이유가 없어요. 그냥 막힌 거기 때문에. 토탈 러 캐패시티가 정상이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게 obstructive고요. 제한성 폐질환은 토탈 러 캐패시티가 무조건 줄어야 된다. 근데 레지디얼 볼륨까지 주는 게 파렌키말. 레지디얼 볼륨을 줄지 않는 게 익스트라 파렌키말이라고 감별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쉴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이제 해리슨 심턴에는 이렇게 예시를 줬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되는데요? 이제 교수님들이 문제 내기 쉬워졌죠. 뭐 숫자 그냥 슉슉슉 아무거나 골라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obstructive야, restrictive야를 감별을 해야 되잖아요. 물론 FVC분의 FEV1으로 감별을 할 수 있어요. FVC 이런 걸로. 근데 또 뭘로도 감별할 수 있어요? 토탈 러 캐패시티를 보면 이게 줄어들면 무조건 restrictive, 줄어들지 않으면 뭐 obstructive가 정상이거나 뭐 이런 거겠죠. 토탈 러 캐패시티를 봐서 줄어든 애들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애들은 restrictive예요. 오른쪽 두 개가 obstructive고요. 물론 이제 더 정확한 건 FVC를 봐야겠죠. 이상해. 네, 그렇죠. 이건 92%는 좀 이상하다. 어쨌든 이게 restrictive고요. 오른쪽 두 개가 obstructive예요. FVC분의 FEV1이 안 써 있어서 좀 그렇긴
많긴 하지만 써주면 틀림없이 70%보다 작아요. obstructive 중에서 브론코 다일레이터 썼을 때 확 늘어난 거랑 늘어나지 않은 게 있거든요. 확 늘어난 게 당연히 아스마죠. 리버서블하니까. 써봤자 별로 안 늘어나는 게 COPD고, COPD에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. emphysema랑 크로닉 브론카이티스. 이걸 뭘로 감별한다고요? DLCO. DLCO가 줄는 게 emphysema. 맨 오른쪽 거 보시면 맨 아래가 DLCO거든요. DLCO가 40%래요. 그럼 뭐예요? emphysema. COPD 중에서도 emphysema. 오른쪽 두 개는 그렇게 쉽게 알 수 있고, 이제 앞에 세 개가 제한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건데 레지디얼 볼륨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레지디얼 볼륨 60% 줄었어요. 그럼 얘는 뭐예요? 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. 그 답이 pulmonary fibrosis 뭐 이런 거예요. 나머지 두 개는 보면 레지디얼 볼륨이 줄지 않았죠. 폐 바깥쪽에 문제예요. 뭐 비만, 뭐 중증 근무역증 뭐 이런 것들이에요. 아 그렇구나. 대충 보시면 되는데 중증 근무역증에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재밌다기보다 저게 중증 근무역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. 이 숫자만에서 그게 뭐냐면 중증 근무역증은 뭐예요? 폐나 아니면 이 폐를 바깥으로 싸고 있는 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요? 뭐가 막 있는 건가? 물 차고 뭐 이런 건가? 아니에요. 다만 뭐예요? 그냥 힘이 안 들어가는 거일 뿐이에요. 근육에 힘이 빠져서 힘이 안 들어간 거일 뿐이에요. 그럼 힘을 완전히 뺀 상태는 정상인하고 다를 게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힘을 완전히 뺀 상태는 정상인하고 완전히 똑같죠. 그 힘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. 아까 우리가 힘을 뺀 상태가 뭐라고 했죠? Functional Residual Capacity. 그러면 마야스테니아 그라비스 환자의 Functional Residual Capacity는 정상인하고 다를 게 없죠. 똑같죠. 그냥 힘을 빼고 있는 건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. 그래서 마야스테니아 그라비스 환자의 FRC를 보면 딱 100%로 주죠. 어쨌든 근데 여러분한테 뭐 이거 무슨 비만하고 마야스테니아 그라비스를 감별하고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. 어차피 호흡기 질환이 나옵니다.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. 제일 좋은 건 이 그림을 머리에 넣어두시면 쉽게 맞출 수 있다 라는 겁니다. 요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. 우리가 앞에서 이 obstructive, 뭐 restrictive 이런 말을 한 건 폐 자체, 폐 실질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. 폐 자체, 페리페랄에. 그게 아니라 우리가 트라키아죠. 아예 어퍼 에어웨이. 어퍼 에어웨이가 막히는 애들은 모양이 좀 달라요. 그래서 아예 픽스드 obstruction이 있으면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막혀 있으면 들이쉬는 거 내쉬는 게 다 잘 안 되거든요. 그게 맨 왼쪽이에요. 대표적인 병은 기관 협착. 이 튜브 같은 엔도트라키아 튜브 같은 거 오래 갖고 있으면 트라키아 스테노시스가 생기거든요.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. 맨 왼쪽. 오른쪽 두 개는 이제 가변성이 있는 거거든요. 움직이는 애들인데 들이쉴 때 막히냐, 내쉴 때 막히냐예요. 들이쉴 때 막히는 게 흉곽 외예요. 내쉴 때 막히는 게 흉곽 내고. 압력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굳이 이해해야 될까 싶긴 해요. 시험이 잘 안 나와서. A번만 시험에 나오고요. B, C는 잘 안 나오긴 해요.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에 들이쉴 때만 막히고 내쉴 때는 안 막혀요. 왜요? 당연하죠.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어디의 문제라고요? 흉곽 안쪽이 아니라 흉곽 바깥쪽에 여러분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 목이라고 생각하세요. 이 목 부분의 문제야. 목 부분의 숨쉬는 문제라고 생각해보세요. 그럼 우리가 숨을 들이쉰다는 건 이 우리 몸 안쪽과 바깥쪽에 있을 때 어디가 압력이 더